10년 전 임신 사실을 숨긴 채 사랑을 떠나보낸 여자. 그리고 아빠는 하늘나라에 있다고 믿으며 자라온 10살짜리 아들. 어느 늦가을 오후 갑작스러운 고열로 응급실에 실려간 아이. 접수 창구에서 들려온 한 이름에 그녀의 손이 멈췄습니다. 오늘 소아과 응급 당직은 강도연 교수님이세요. 10년 전 아무 말도 못하고 떠나보낸 그 사람. 아들의 담당 의사로 다시 눈앞에 나타난 첫사랑이자 아이의 진짜 아빠였습니다. 과연 숨겨온 비밀과 10년의 공백 앞에서 이 세 사람의 운명은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서울 변두리 낡은 상가 건물 2층에 자리 잡은 작은 제과점이 있습니다. 간판엔 서진 베이커리라는 손글씨가 적혀 있고 유리창 너머로는 아침마다 갓 구운 빵 냉새가 스며 나오죠. 이곳을 운영하는 한서진은 올해 38입니다. 매일 새벽 5시면 일어나 반죽을 치고 오븐에 불을 지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혼자서 가게를 꾸려가는 일은 쉽지 않지만 서진은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반죽을 치고 케이크를 만들고 손님을 맞이하며 살아가고 있었죠. 서진에게는 10살 된 아들 준호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인 준호는 엄마를 꼭 닮아 눈이 또렷하고 웃는 얼굴이 참 예쁜 아이입니다. 매일 아침 서진은 준호를 깨우고 아침밥을 차려주고 학교 갈 준비를 챙겨줍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나서는 아들에게 꼭 이렇게 말하죠. 준호야, 학교 끝나면 바로 엄마 가게로 와. 알겠지? 준호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응, 엄마, 오늘도 케이크 만들어. 그럼 엄마가 준호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 만들어줄게. 우와, 엄마 케이크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아들의 밝은 목소리를 들으며 서진은 미소를 짓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늘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비밀 하나가 서진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죠. 10년 전 일입니다. 서진은 대학병원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레지던트로 근무하던 강도연을 만났죠. 도연은 똑똑하고 성실했으며 환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서진은 그런 도연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었고 둘은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레지던트 3년 차였던 도연은 극심한 과로에 시달리고 있었고 서진 역시 교대 근무로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둘이 함께할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고 사소한 오해들이 쌓여갔죠. 그러던 어느 날 서진은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손에 쥐어진 임신 테스트기의 두 줄을 보며 서진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먼저 밀려왔죠. 도연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 지금 이 상황에서 아이를 가졌다고 말하면 그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서진은 병원 로비에서 도연이 다른 여자 의사와 함께 걸어 나오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둘은 친밀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었고 서진의 가슴엔 차갑게 무언가가 내려앉았습니다. 서진은 도연에게 임신 사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사소한 다툼 끝에 둘은 결국 헤어지고 말았죠. 도연은 서진이 왜 갑자기 냉정해졌는지 이해하지 못했고 서진은 그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그 후로 서진은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병원도 그만뒀고 연락처도 바꿨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낳고 혼자서 키우기로 결심했죠.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서진은 작은 제과점을 열어 아들과 단둘이 살아왔습니다. 가끔 준호가 물어봅니다. 엄마, 아빠는 어디 계셔?
그럴 때마다 서진은 슬픈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아빠는 하늘나라에 계셔. 준호가 태어나기 전에 하늘이 데려가셨어. 준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엄마의 손을 꼭 잡아주었죠. 그 작은 손의 온기가 서진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늦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날 서진은 가게에서 평소처럼 반죽을 치고 있었습니다. 오후 햇살이 유리창으로 비쳐 들어오고 오븐 안에서는 빵이 노릇하게 구워지고 있었죠. 조용하고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고 화면에는 준호 학교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서진은 밀가루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준호 담임입니다. 지금 준호가 갑자기 열이 많이 나서요. 보건실에 있는데 상태가 좋지 않아요. 빨리 병원으로 데려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금 바로 갈게요. 서진은 서둘러 앞치마를 벗고 가게 문을 잠갔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학교로 달려갔죠. 보건실에 도착했을 때 준호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서진은 아들을 꼭 안아 올렸습니다. 준호야, 괜찮아? 엄마 왔어. 준호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진은 아들을 안은 채 다시 택시를 잡아 타고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준호의 이마를 만져보니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서진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제발 아무 일 없기를. 병원에 도착해 응급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접수 창구에서 서진은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고열이 나서요. 빨리 진료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접수 직원이 차트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지금 소아청소년과 응급진료 가능합니다. 오늘은 강도현 교수님이 당직이세요. 그 순간 서진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강도현. 10년 동안 잊으려 애썼던 이름, 피하고 또 피했던 이름이 지금 이 순간 서진의 귓가를 때렸습니다. 서진은 접수 창구 앞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에 쥐어진 접수 용지가 미세하게 떨렸죠. 직원이 이상하다는 듯 서진을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보호자님 괜찮으세요? 서진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지금은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품에 안긴 준호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지고 있었으니까요.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접수 용지를 받아들고 빠르게 인적사항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대기실 의자에 앉아 준호를 무릎에 눕혔습니다. 준호야, 조금만 참아. 곧 선생님이 진료해 주실 거야. 준호는 눈을 감은 채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서진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런데 가슴 속에서는 다른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도현 10년 만에 다시 마주치게 되다니. 서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1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도현이 다른 여자와 함께 웃으며 걸어 나오던 모습, 그리고 며칠 뒤 차갑게 끝나버린 이별. 서진은 그때 임신 사실을 끝내 말하지 못했습니다. 말할 용기도 말할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혼자서 아이를 낳고 혼자서 키워왔습니다. 도현은 준호의 존재조차 모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알아서는 안 됩니다. 그냥 진료만 받고 나가면 돼. 도현은 날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어. 10년이나 지났잖아. 하지만 서진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이 커져갔습니다. 만약 도현이 자신을 알아본다면, 만약 준호를 보고 의심한다면,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환자 보호자 한서진님, 3번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안내방송이 울렸습니다. 서진은 준호를 안아 올리고 천천히 진료실 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문 너머에서 들리는 조용한 발소리, 차트를 넘기는 소리가 귓가에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서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진료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있던 흰 가운을 입은 남자가 차트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그 뒷모습만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강도현, 1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조금 더 넓어진 어깨, 조금 더 성숙해진 분위기, 하지만 여전히 똑같은 사람이었죠. 도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진을 보는 순간 손에 쥐고 있던 펜이 떨어졌습니다. 서진아. 도연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선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죠. 지금은 환자 보호자예요. 진료부터 해주세요. 서진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도연은 한참 동안 서진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준호에게로 돌렸습니다. 품에 안긴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도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이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10살입니다. 언제부터 열이 났나요? 오늘 오후부터요. 학교에서 연락이 와서 바로 데리고 왔습니다. 도연은 준호를 침대에 눕히고 청진기를 꺼냈습니다. 아이의 가슴에 청진기를 대고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목을 살피고 배를 눌러보고 체온을 재었습니다. 진료하는 내내 도연의 시선은 준호의 얼굴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이마, 코끝, 입술 모양이 자꾸만 낯익게 느껴졌습니다. 이상하다, 왜 이렇게 익숙하지?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환자를 진료하는 데 집중해야 했습니다. 도연은 링거 처방전을 작성하며 서진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체온이 39도 8분입니다. 일단 링거를 맞추고 해열제를 투여하겠습니다. 그리고 혈액 검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원인을 찾아야 해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준호의 손등에 링거 바늘을 꽂았습니다. 준호는 아파서 눈살을 찌푸렸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도연은 그런 준호를 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니? 준호요. 한준호. 준호구나. 많이 아프니? 조금요, 근데 괜찮아요. 준호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도연은 준호의 손을 가볍게 잡아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이 밀려왔습니다. 아이의 손 모양, 손가락 길이, 손톱 모양까지 자기 손과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도연은 준호의 얼굴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 나랑 닮았어. 도연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차트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환자 이름 한준호. 생년월일을 확인하는 순간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10년 전 서진과 헤어진 시기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진은 애써 시선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입술이 열렸습니다. 서진아, 혹시 이 아이가... 그만해요. 서진이 날카롭게 말을 끊었습니다. 지금은 아이 치료가 먼저예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세요. 서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눈가는 붉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링거가 다 들어가고 준호의 체온이 조금씩 내려갔습니다. 도연은 혈액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서진에게 말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입원 관찰이 필요합니다. 내일 정밀 검사 결과를 보고 치료 방향을 정하겠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준호를 안아 올려 병실로 향했습니다. 도연은 그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10년 만의 재회, 그리고 준호라는 아이. 도연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혀갔습니다. 준호는 소아병동 6인실에 입원했습니다. 서진은 아들 침대 옆 보호자 의자에 앉아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링거를 맞고 나서 열이 조금 내렸지만 여전히 얼굴이 창백했고 숨소리도 편하지 않았죠. 서진은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하필 도연이 당직이었을까?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던 사람을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다니 서진은 운명이 잔인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려웠습니다. 도연이 준호를 보고 의심하는 눈빛을 감추지 못했으니까요. 아이의 얼굴을 보며 무언가 알아챈 듯한 표정, 서진은 그 시선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도연이 차트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도연은 준호의 침대로 다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준호야, 어제보다 좀 나아졌니?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조금요. 근데 아직 머리가 아파요. 그래, 오늘 정밀 검사 받을 거야. 조금만 힘내자. 도연은 준호의 이마에 손을 대어 체온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청진기로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진료하는 내내 도연의 시선은 준호의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아이의 눈매, 코 모양, 입술 선까지 하나하나가 자신과 닮아 있었습니다. 어젯밤 내내 도연은 이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도연은 서진에게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잠시 상담실로 오시겠습니까? 서진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병동 끝에 있는 작은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진아, 우리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무슨 이야기요? 서진은 여전히 경어를 사용하며 거리를 두려 했습니다. 도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준호 내 아이 맞지? 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준호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서진아, 나 지금 진지해. 아이 생년월일 봤어. 우리가 헤어진 시기랑 정확히 맞아떨어져. 그리고 준호 얼굴 나랑 너무 닮았어. 눈매, 코, 손 모양까지 전부 다. 도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로 버틸 수 없다는 걸 알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설령 그렇다 해도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10년이 지났어요. 준호는 이미 아빠 없이 잘 자라고 있어요. 굳이 진실을 밝혀서 아이를 혼란스럽게 만들 필요 없어요. 서진아, 난 알 권리가 있어. 내 아이라면 아버지로서 알 권리가 있다고. 도연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들어 도연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권리요? 10년 전 당신은 어디 있었나요? 내가 임신했을 때, 내가 혼자 아이를 낳을 때, 내가 밤마다 울면서 아이를 키울 때 당신은 어디 있었어요? 서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10년 동안 쌓여온 감정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죠. 나도 말하고 싶었어요. 당신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고 싶었어요. 근데 그날 병원 로비에서 당신 봤어요. 다른 여자랑 웃으면서 나가는 거. 그 모습 보고 난 알았어요. 내가 임신했다고 말하면 당신한테 짐이 될 거라는 걸. 그래서 혼자 결정했어요. 혼자 낳고 혼자 키우기로. 도연은 서진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잠깐, 다른 여자라니? 그게 누구 말이야? 여의사요. 당신이랑 친하게 이야기하던 그 사람. 도연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서진아, 그건 오해야. 그날은 병원 회식이었어. 같은 과 선배였고 그냥 같이 나가는 길이었을 뿐이야. 아무 사이도 아니었어. 뭐라고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짜야. 나한테 다른 사람 없었어. 그때도 지금도. 근데 너는 갑자기 연락을 끊고 사라져버렸잖아. 나 얼마나 너 찾으려고 했는지 알아? 병원에도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 핸드폰도 안 받고. 난 내가 날 떠난 줄 알았어. 서진은 그 말을 듣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10년 동안 자신을 지탱해온 이유가 사실은 오해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서진은 벽에 기대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오해한 거였어요? 도연도 무릎을 꿇고 서진 앞에 앉았습니다. 서진아, 그래도 나한테 말했어야지. 임신했다고, 아이가 생겼다고. 내가 어떻게든 책임졌을 거야. 우리 함께 키울 수 있었을 텐데. 서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10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복도 너머로 간호사들의 발소리가 들렸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진아,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야.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준호 아빠로 살고 싶어. 나한테 기회를 줄 수 있어? 서진은 고개를 들어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연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준호한테는 아직 말하지 마요. 아이가 받아들일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알겠어. 천천히 하자. 도연은 서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잡은 손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몰랐습니다. 준호의 상태가 곧 급격히 나빠질 거라는 걸. 그리고 그 위기 속에서 모든 진실이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걸. 며칠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입원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회복하는 듯 보였습니다. 열도 내려갔고 식욕도 조금씩 돌아왔죠. 서진은 병실을 지키며 아들을 돌보았고 도연은 틈틈이 병실에 들러 준호를 살폈습니다. 하지만 둘 사이에는 여전히 어색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준호와 대화를 나누며 조금씩 거리를 좁혀가려 애썼습니다. 어느 날 오후 도연이 병실에 들어오자 준호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오셨어요? 그럼 준호 상태 확인하러 왔지. 오늘은 좀 어째?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밥도 잘 먹어요. 준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도연은 그 웃는 얼굴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기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빠라고 말하지 못하는 현실이 답답했죠. 도연은 준호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준호야, 학교에서는 공부 잘해? 네. 저 반에서 3등이에요. 와, 대단한데? 무슨 과목 좋아해? 과학이요. 나중에 크면 과학자 되고 싶어요. 준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도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학자라니 멋진데. 준호 꿈 꼭 이루길 바랄게. 감사합니다. 근데 선생님. 준호가 갑자기 도연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왜 그래, 준호야? 선생님 눈이요. 저랑 좀 닮은 것 같아요. 도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준호는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반 애들이 그러는데요. 사람은 닮은 사람끼리 만나게 된대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제가 만난 건가 봐요. 도연은 목이 메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며 서진이 따뜻한 죽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서진은 도연과 준호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 교수님 진료 중이셨어요? 아니요. 그냥 준호랑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진은 준호에게 죽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집에서 만들어 온 거야. 천천히 먹어. 와, 고마워요, 엄마. 준호는 죽을 받아들고 맛있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서진이 혼자서 이렇게 아들을 돌보며 살아왔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도연은 서진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잠시 복도로 나오실 수 있을까요? 검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엄마 잠깐 다녀올게. 죽 다 먹고 있어. 응. 두 사람은 복도로 나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창밖으로는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비쳐 들어왔습니다. 도연이 차트를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준호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며칠 더 입원 관찰하고 퇴원해도 될 것 같아요. 정말요? 다행이네요. 서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연은 차트를 덮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서진아, 그동안 혼자 준호 키우느라 많이 힘들었지?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들었죠. 근데 준호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그 아이가 제 전부였으니까요. 미안해. 내가 곁에 없어서. 도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지 마요. 지난 일은 지난 일이에요. 그래도 이제부터라도 내가 아빠로서 책임지고 싶어. 준호한테도 너한테도. 도연이 서진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병실에서 급하게 호출벨이 울렸습니다. 두 사람은 깜짝 놀라 병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준호가 침대에서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소리쳤습니다. 준호야, 준호야, 괜찮아? 도연은 재빨리 준호를 눕히고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심박이 불안정했고 산소 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복도로 소리쳤습니다. 간호사, 응급 카트 가져와요. 산소 마스크 준비. 간호사들이 급하게 달려 들어왔습니다. 준호의 입에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심전도를 붙이고 응급 약물을 투여했습니다. 서진은 무너져 내리며 울부짖었습니다. 준호야, 우리 준호 정신 차려. 엄마 여기 있어. 도연은 준호의 상태를 살피며 빠르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심박 체크, 혈압 제어, 응급실로 옮길 준비해요. 준호는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괜찮아, 준호야. 엄마 여기 있어. 아무 일 없을 거야. 서진은 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도연은 침착하게 준호를 안정시키려 애썼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이 커져갔습니다. 아이의 상태가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준호는 응급실로 옮겨졌고 정밀 검사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서진은 응급실 밖에서 기도하듯 두 손을 모았습니다. 제발 제발 우리 준호 살려주세요. 도연은 응급실 안에서 준호를 살피며 생각했습니다. 내 아들이야. 이제 막 알게 된 내 아들을 이렇게 보낼 수는 없어. 그리고 그 순간 도연은 결심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준호를 지키겠다고. 설령 모든 진실이 드러나더라도 이제는 숨기지 않겠다고. 응급실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준호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도연은 침착하게 지시를 내렸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에 나타난 준호의 심박은 불규칙했고
산소 포화도는 여전히 낮았습니다. 혈압 90에 60, 심박수 분당 120회입니다. 간호사가 급하게 보고했습니다. 도연은 준호의 눈꺼풀을 열어 동공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청진기를 귀에 걸고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단순한 감염이 아니었습니다. 초음파 준비해요. 심장 기능 확인해야 합니다. 도연의 지시에 따라 초음파 기계가 준비되었습니다. 화면에 준호의 심장이 나타났고 도연은 화면을 집중해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작은 이상을 발견했습니다. 심장 판막에 미세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선천적인 것으로 보였지만 지금까지 증상이 없어서 발견되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선천성 심장 판막 이상입니다. 지금 상태로는 응급 처치가 필요합니다. 도연은 재빨리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심장내과 협진 요청하고 중환자실 준비해요. 보호자분께 설명드려야 합니다. 도연은 응급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서진은 벽에 기대 서 있었고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연을 보자마자 서진이 달려왔습니다. 준호는요? 우리 준호 괜찮은 거예요? 도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서진아, 준호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해. 선천성 심장 판막 이상이 있어. 지금까지는 증상이 없어서 몰랐던 것 같은데 이번에 고열로 인해 심장에 부담이 가면서 문제가 생긴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서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도연은 서진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일단 중환자실로 옮겨서 집중 관찰할 거야. 상태를 안정시키고 필요하면 수술도 고려해야 해. 하지만 지금은 준호가 버텨줘야 해. 수술이요? 준호가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요? 서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10년 동안 혼자서 아들을 키우며 단 한 번도 큰 병에 걸린 적 없었던 준호가 지금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무릎을 꿇고 서진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서진아, 지금 내가 무너지면 안 돼. 준호한테는 엄마가 필요해. 그러니까 힘내.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도연은 서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도 여기 있어. 이제 혼자가 아니야. 우리 함께 준호 지키자. 서진은 도연의 손을 느끼며 조금이나마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중환자실로 옮겨진 준호를 따라갔습니다. 중환자실 안, 준호는 여러 기계에 연결된 채 누워 있었습니다. 작은 몸에 연결된 수많은 선들이 보기만 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서진은 유리창 너머로 준호를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도연은 옆에 서서 조용히 서진을 지켜보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밤이 되었고 병원 복도는 조용해졌습니다. 도연은 중환자실 앞 의자에 앉아 차트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혈액형 정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B형. 그리고 보호자인 서진은 O형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문득 자신의 혈액형을 떠올렸습니다. O형. 그렇다면 준호가 B형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아버지가 B형이거나 AB형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O형이었습니다. 순간 혼란이 밀려왔습니다. 잠깐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도연은 급하게 핸드폰을 꺼내 혈액형 유전 법칙을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확인했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O형이고 아버지가 O형이라면 자녀는 O형이거나 O형이 나와야 했습니다. B형이 나올 수 없었습니다. 도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준호는 자기 아이가 아니란 말인가? 하지만 아이의 얼굴은 분명 자신과 닮았습니다. 그리고 서진이 10년 전 혼자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도 확실했습니다.
도연은 다시 생각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알고 있던 자신의 혈액형이 틀린 건 아닐까? 어릴 적 부모님께 들었던 기억이 있지만 정확히 검사를 받아본 적은 없었습니다. 도연은 결심했습니다. 내일 아침 자신의 혈액형을 다시 확인해 보기로. 그때 중환자실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도연은 벌떡 일어나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준호의 심박이 다시 불안정해지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이 급하게 움직였고 도연은 준호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준호야, 준호야, 정신 차려. 도연은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는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죽는 건가요? 아니야, 절대 그런 일 없어. 선생님이 지켜줄 거야. 근데요, 저 선생님 좋아요. 선생님이 우리 아빠였으면 좋겠어요. 준호의 말에 도연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도연은 준호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준호야, 선생님도 너 정말 좋아해. 그러니까 힘내자. 응.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도연은 준호의 상태를 안정시키기 위해 응급 약물을 투여했습니다. 다행히 심박이 조금씩 안정되었습니다. 복도에서 서진이 유리창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준호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서진은 깨달았습니다. 도연이 진심으로 준호를 아끼고 있다는 걸,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준호의 상태는 다행히 안정을 찾았습니다. 중환자실 모니터에 표시된 심박수와 산소 포화도는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도연은 그제야 긴장을 풀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도연은 복도로 나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서진은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도연이 다가오자 서진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준호는요? 안정됐어. 이제 괜찮을 거야. 서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서진 옆에 앉아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고생 많았어, 서진아. 도연아, 나 정말 무서웠어. 준호 잃을까봐. 서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도연은 서진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혼자 감당하지 마. 나도 있잖아.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복도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쳐 들어왔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문득 어젯밤 확인했던 혈액형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서진이 너무 지쳐 있었으니까요. 오전이 되자 도연은 병원 검사실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혈액형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 체열을 했습니다. 평생 O형이라고 알고 살았지만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당일 오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도연은 다시 병동으로 올라가 준호를 살폈습니다. 준호는 깨어나 있었고 서진이 옆에서 죽을 먹여주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들어오자 준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선생님, 어제 저 살려주셔서 감사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준호 덕분에 선생님도 힘이 났어. 도연은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서진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1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장면이었습니다. 도연과 준호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함께 있는 모습이요. 오후가 되어 도연의 혈액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연은 검사실로 내려가 결과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혈액형 항목을 확인하는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B형. 도연은 결과지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분명히 B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평생 O형이라고 알고 살았는데
사실은 B형이었던 것입니다. 도연은 급하게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도연아, 무슨 일이니? 엄마, 내 혈액형이 뭐야? 정확히 알고 계셔? 혈액형? 너 O형 아니었니? 어릴 때 그렇게 들었는데. 정확히 검사해 보신 적 있어? 글쎄, 기억이 잘 안 나는구나. 왜 갑자기 그걸 물어보니? 도연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역시 정확한 검사 없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전화를 끊고 다시 결과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B형. 그렇다면 서진이 O형이고 자신이 B형이라면 준호가 B형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준호는 정말 내 아들이 맞구나. 도연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준호는 자신의 아들이었고 10년 동안 자신이 몰랐던 진실이 이제야 완전히 밝혀진 것입니다. 도연은 결과지를 손에 꼭 쥐고 병실로 향했습니다. 병실에 도착하자 서진이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침대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서진에게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서진아. 서진이 돌아보았습니다. 도연은 결과지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내 혈액형 검사 결과야. 나 B형이었어. 평생 O형인 줄 알았는데. 서진은 결과지를 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럼. 준호는 정말 내 아들이 맞아. 이제 확실해졌어. 도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서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10년 동안 혼자 짊어졌던 비밀이 이제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도연은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진아, 이제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하자. 10년 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내가 나한테 말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듣고 싶어.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서진은 난간에 기대 서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10년 전 내가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너무 무서웠어. 당시 너는 레지던트로 거의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잖아.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런 내게 임신 소식이 부담이 될까봐 두려웠어. 도연은 조용히 서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병원 로비에서 너를 봤어. 다른 여자랑 친하게 이야기하며 나가는 걸. 그 순간 나는 확신했어. 내가 임신했다고 말하면 너는 부담스러워 할 거라고. 그래서 그냥 혼자 결정했어. 아이를 낳고 혼자 키우기로. 서진아, 10년 동안 후회 안 한 건 아니야. 가끔 준호가 아빠 이야기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근데 이제 와서 내게 말할 용기가 없었어. 너는 이미 다른 삶을 살고 있을 텐데 갑자기 나타나서 아들 있다고 말하는 게 옳은 일인가 싶었거든. 서진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떨렸습니다. 도연은 서진을 안아주었습니다. 미안해, 서진아. 내가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썼더라면 내가 그런 오해를 하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준호도 아빠 없이 자라지 않았을 텐데.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도 지난 시간은 돌아오지 않아. 알아. 근데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하고 싶어. 준호 아빠로서, 그리고 너의 곁에서. 도연은 서진의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서진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한테 언제 말할 거야? 아이가 회복하고 나서. 천천히 준비해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10년의 공백이 조금씩 메워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빠르게 회복했고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심장 상태도 안정되었고 의사들은 곧 퇴원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서진은 매일 병원을 오가며 준호를 돌보았고 도연은
진료 시간 외에도 자주 병실에 들러 준호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도연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준호가 좋아할 만한 과학 잡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침대에 앉아 색칠 공부를 하고 있었고 서진은 옆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선생님이 선물 가져왔어. 와, 뭐예요? 준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도연은 잡지를 건네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과학 잡지야. 준호가 과학자 되고 싶다고 했잖아. 이거 보면 도움이 될 거야. 정말요? 감사합니다. 준호는 잡지를 펼쳐보며 신이 났습니다. 도연은 준호 옆에 앉아 함께 잡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서진은 그 모습을 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10년 동안 준호에게 아빠가 없었지만 이제는 도연이 그 빈자리를 조금씩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도연은 서진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진아, 오늘 준호한테 이야기할까? 서진은 손을 멈추고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응. 준호 상태도 많이 좋아졌고 이제는 말해도 될 것 같아.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것 같아. 서진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은 준호에게 다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준호야, 선생님이 할 이야기가 있는데 들어줄 수 있어? 준호는 잡지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뭔데요? 도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준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혹시 아빠에 대해서 궁금한 적 있었니? 준호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있었어요. 근데 엄마가 아빠는 하늘나라에 계신다고 해서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어요. 도연은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진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은 다시 준호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준호야, 사실은 아빠가 하늘나라에 있는 게 아니야. 준호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네. 그럼 어디 계셔요? 여기 있어. 도연은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준호는 이해하지 못한다는 표정으로 도연을 쳐다보았습니다. 도연은 무릎을 꿇고 준호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준호야, 선생님이 너의 아빠야. 순간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준호는 입을 벌린 채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서진을 돌아보았습니다. 엄마 정말이에요? 서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준호야. 엄마가 그동안 거짓말했어. 아빠는 줄곧 살아계셨어. 엄마가 말하지 못했던 거야. 준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왜요? 왜 말 안 해줬어요? 서진은 준호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무서워서, 그리고 자신이 없어서 말하지 못했어. 정말 미안해. 준호는 서진의 품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동안 궁금했던 아빠의 존재가 갑자기 눈앞에 나타났고, 동시에 엄마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도연은 준호의 등을 가만히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준호야, 화나도 괜찮아. 엄마한테도 아빠한테도 화내도 돼. 우리가 너한테 미안한 거니까. 준호는 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제 아빠세요? 그래. 정말이야. 그럼 왜 지금까지 저를 안 찾아오셨어요? 준호의 질문에 도연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빠가 몰랐어. 준호가 있다는 걸 아빠도 몰랐어. 이번에 병원에서 만나고 나서야 알게 됐어. 진작 알았더라면 준호 곁에 있었을 텐데 정말 미안해. 준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저랑 같이 살 거예요? 도연과 서진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준호가 원한다면 우리 함께 지내고 싶어.
천천히 가족이 되어가는 거야. 어째? 준호는 눈물을 닦으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도연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안겼습니다. 도연은 준호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을 품에 안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중년의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도연의 부모님이었습니다. 도연의 어머니는 병실 안을 둘러보다가 서진을 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도연아, 이게 무슨 일이니? 도연은 준호를 놓고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어떻게 오셨어요? 내가 요즘 병원에만 있다고 해서 걱정돼서 왔지. 그런데 여기서 뭐 하는 거니? 도연의 아버지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도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소개할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준호, 제 아들입니다. 순간 병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도연의 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 내 아들이라고? 네. 10년 전 제가 몰랐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서진, 준호 어머니입니다. 도연의 아버지는 서진을 노려보았습니다. 이 여자가 10년 동안 아이를 숨기고 있다가 이제 와서 나타난 거야? 혹시 우리 집안 재산을 노리는 거 아니야? 아버지, 도연이 소리쳤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무서워서 서진의 뒤에 숨었습니다. 도연은 부모님 앞에 섰습니다. 이제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합니다. 준호는 제 아들이고 저는 아버지로서 책임질 겁니다. 부모님이 인정하시든 안 하시든 이건 제가 결정한 일입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도연의 어머니는 화가 난 표정으로 돌아섰습니다. 좋아. 내 마음대로 해봐. 하지만 우리는 인정할 수 없어. 부모님은 병실을 나갔습니다.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도연은 서진과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해. 부모님이 저러셔도 난 포기하지 않을 거야. 서진은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3개월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건강을 되찾았고 학교에도 다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의 제과점도 예전처럼 문을 열었고 가게 안에는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카운터 옆 벽에는 작은 가족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서진, 준호, 그리고 도연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준호는 도연을 아빠라고 부르는 게 낯설었고 도연 역시 아버지 역할에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세 사람은 조금씩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매주 목요일이면 준호는 도연의 병원으로 갔습니다. 도연과 약속한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빠, 저 왔어요. 준호는 병원 복도를 뛰어가며 도연의 진료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도연은 문을 열고 준호를 반겼습니다. 우리 준호 왔구나. 오늘 학교는 어땠어? 좋았어요. 오늘 과학 시간에 제가 발표했는데요.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정말? 우리 준호 대단한데? 도연은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병원 카페테리아로 가서 간식을 먹었습니다. 준호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도연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랑은 언제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아빠랑 엄마는 원래 오래전에 만났었어. 근데 헤어졌다가 이번에 다시 만난 거야. 그럼 이제 다시 안 헤어질 거예요? 준호의 질문에 도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안 헤어져. 아빠가 약속할게. 준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도연은 그 웃음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10년 동안 놓쳤던 시간이 아쉬웠지만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되고 싶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도연은 준호를 데리고 서진의 제과점으로 갔습니다. 가게 안에서는 서진이 빵을 굽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달려가 서진을 안았습니다. 엄마, 오늘 아빠랑 아이스크림 먹었어요. 그래, 맛있었어? 네, 진짜 맛있었어요. 서진은 준호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연도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오늘 준호 학교에서 칭찬받았대. 정말, 우리 준호 대단하네. 세 사람은 함께 가게 안 작은 테이블에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서진이 만든 샌드위치와 따뜻한 수프가 식탁에 놓였습니다. 준호는 신이 나서 이야기를 늘어놓았고 도연과 서진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웃었습니다. 평범하지만 따뜻한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준호가 잠든 뒤 도연과 서진은 가게 밖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가을밤 공기는 선선했고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떠 있었습니다. 서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도연아, 부모님은 아직도 우리 인정 안 하시지?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근데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실 거야. 중요한 건 우리 새 가족이잖아. 서진은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내가 우리 곁에 있어줘서. 나도 고마워. 준호를 낳아주고 10년 동안 혼자 키워줘서. 정말 수고 많았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10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그 시간 동안 두 사람은 각자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함께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진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천천히 제대로. 도연의 말에 서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천천히 가자. 그날 밤 서진은 일기장을 꺼내 글을 적었습니다. 10년 전 나는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준호를 낳고 혼자 키웠습니다. 그 시간은 힘들었지만 동시에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준호에게는 아빠가 생겼고 나에게는 다시 의지할 사람이 생겼습니다. 10년 전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지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새 가족은 함께 헤쳐나갈 것입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다음 날 아침 제과점 문이 열렸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고 서진은 환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준호는 학교에 가기 전 가게에 들러 엄마에게 뽀뽀를 해주었습니다. 엄마,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준호가 나간 뒤 도연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침 인사하러 왔어. 고마워. 진료는 괜찮아? 오전에는 여유로워. 잠깐 들렀다 가려고. 두 사람은 카운터에 나란히 서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는 아침 햇살이 따뜻하게 비쳐 들어왔습니다. 도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진아, 우리 이제 행복하자. 응. 이미 충분히 행복해. 서진은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 전에 놓쳐버렸던 가족이라는 이름을 이제 다시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따뜻하게. 그들의 새로운 시작은 이렇게 조용히 하지만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이제 아빠와 엄마가 함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서진과 도연은 10년의 공백을 조금씩 메우며 다시 사랑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의 이야기는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건 결국 돌고 돌아 다시 마주하게 되는 관계인지도 모릅니다. 서로에게 서운하고 멀어졌던 시간보다 지켜야 한다고 마음먹는 순간이 더 강하게 남을 때가 있으니까요. 상처가 있었어도 책임져야 할 사람 앞에서는 어른으로서 한 번 더 용기를 내게 되는 것. 그게 가족이 가진 힘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신가요? 오해나 자존심 때문에 먼저 손 내밀지 못했던 사람이 있나요? 혹은 지금이라도 용기 내야 할 누군가가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사연본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